강대국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염원하는 자주국방TV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필승TV입니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발사 혹은 발사 징후가 포착된 순간 즉시 상대국을 선제, 보복, 공격해 국가 기능 자체를 영구히 마비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만큼 핵무기는 상대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실상 3차 세계대전 수준의 전면전 상황에서만 작동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서해상 도발이나 북한의 국지도발 같은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 냉전 시기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21세기 들어서도 수많은 전쟁 상황을 겪었지만 양측 모두 실제 소형 핵탄두나 전술핵무기를 전장에 사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현대전에 있어 갖고는 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암묵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운용된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최근 수년간 북한의 잦은 포격 도발과 일본의 초계기 위협,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수차례 국지적 충돌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국지전 상황에서는 핵무기처럼 사용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민감한 무기 대신 명분 있는 선제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이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핵무기 대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을 사용해 초기 개전 단계에서 주요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처럼 탄도미사일과 유도무기는 국지전에서 명분 확보가 가능하고 적의 초기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정밀 무기체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을 무력화하려는 국지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 대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군사력 평가 기준에서도 미사일 전력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각국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가, 그리고 어떤 수준의 정밀성과 파괴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세계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단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라 평가하며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에 있어서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비교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인도는 2000년대 초 사거리 500km급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사거리 4000km급인 아그니포 개발까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11년 사거리 500km의 현무 미사일을 공개한 후 불과 10년 만에 사거리 3000km의 탄두 중량 4톤급인 현무포를 선보였고 2022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최대 9톤급으로 알려진 현무5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현무5는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연간 약 70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빠르게 미사일 전략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거리 약 3000km 이상, 탄두 중량 최대 9톤급에 달하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무5는 지하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나 깊숙한 지하시설까지 꿰뚫는 파괴력을 자랑하는 초고위력 전략 미사일로 동북아 전체를 사정권에 둔 채 한반도 주변국의 압도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이 현무 시리즈 미사일만으로 약 4000기 가까운 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무5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서해와 동해의 핵심 거점에 전략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무3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탑재되어 유연하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반도 인근 국가가 한국을 위협할 경우 현무 미사일 전력만으로도 상대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극단적 무기 운용 전략 또는 초고성능 기술력의 총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과 유도무기들은 특정 작전 목적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슴도치형 자주방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 예산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에 수많은 첨단 미사일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력화된 점만 보더라도 한국이 현무 미사일에 얼마나 전략적 진심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파괴력과 가격 대비 효율성, 운용 가능성 면에서 현무 시리즈를 능가할 무기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현무 미사일은 다른 국가들의 무기 체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이 대거 반영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음속 비행 능력은 물론 회피기동이 가능한 유도 시스템을 갖춘 현무 미사일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방공망으로도 완벽한 요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단발로 날아오는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 집중 포격 형태로 운용되는 현무 미사일 특성상 이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국가나 방어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유 수량이 늘어날수록 그 위력과 대응 불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주권에 기반한 자주국방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쿄와 베이징을 포함한 일본,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의 탄도미사일 엔진 기술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영국으로부터 고체 추진제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토대로 현무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양산 기반도 확보해 대규모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미사일 기술을 응용한 위성 발사체와 군사 통신 위성 체계의 전력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 제한이 해제되자 한국은 항공우주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23년 한국군 우주작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까지 현무5를 본격 편성하고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 및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도 병행하며 2030년까지는 우주 기반 정보통합 공유 체계 구축, 한국형 군사 위성 및 독자 기술 기반 로켓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2022년 시험 발사를 통해 그 존재가 공개된 이후 군 당국의 평가를 거쳐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으며 연간 70기 이상 생산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주된 생산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이며 추진체와 유도 시스템을 분담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대량 응징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평가되며 지하 100m 이상